자, 14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하는 말이죠. 14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자, 두 가지입니다. 개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개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전체 몽땅 아까 여기서 시골 지역은 몽땅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다 이랬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 계획에는 지금 몇 호였죠? 14호? 13호? 13호에 여기 빨간색이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꼭 도시개발 구역 안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칠까요?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이 밖에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도시개발 구역 밖이죠.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계획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 후에 나중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미리 해놓고 거꾸로 가는 경우 말고 그냥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먼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구역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을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다 어떻게 구역을 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뭐 이게 뭐 완벽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쉽게 그냥 이해하기 좋게.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져야 도시개발구역 밖도 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역 정하고 이건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기까지면 돼. 그 뒤는 뭐 틀리게 안 하니까 그거는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 16, 17은 이제 읽어만 보고 설명은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용 대상이들은 토지나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제 토지에 정착한 이러한 건축물 말고도 뭐 수목이라든가 공작물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수용할 때 보상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어떤 사람 토지에 지상권, 임차권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수용할 때. 기타 광업권, 어업권, 물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에 관한 세부 목록. 누가 어디에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그 범위가 완벽하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정한 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개발 계획에서 구역을 정하는 것이 내용이 확정적이어서 그것을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 순환개발은요 한꺼번에 다 밀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거. 규모가 보통 클 때 그러겠죠. 규모가 클 때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계획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을 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딱 4개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음 중 도시개발 계획 중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 있는 4개는 나중에 포함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닌 이질적인 거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여기 있는 데게. 그러니까 나중에 본 거, 처음에 읽은 거는 상식적인 것들이고 그것은 답으로 처리가 안 돼요. 상식적인 수준들은. 지금 본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특히나 여기 14, 15, 16, 17 하는 것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15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 기타 정착물, 이거 소유권 외의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 민법상의 권리뿐만 아니고 어업권, 광업권, 수리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들어가고 무엇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합법적인 권리는 다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업권은 빠진다 이런 말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다 보상해야 되니까. 모든 권리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수용 방식일 때, 어디갔어? 수용 방식일 때, 그럼 이제 세부 목록 이것도 이제 작성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요. 2번,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설명한 거니까 따로 안 봐도 되겠고. 자,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 시행 방식도 이거 종종 나온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온다 아닌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 답으로 이제 하나 처리됐습니다.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이고 혼용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은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토지를 대규모로 조성한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그럴 때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여긴 토지에 이렇게 바꾸니까 토지의 쓸모, 효용이 증진됐죠? 토지의 효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을 때. 뒤는 안 봐도 돼요.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교환하기도 하고, 분필하기도 하고, 합필하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은 기반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도 이제 환지 방식 사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적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이거 이제 보시면 몇 번 보다 보면 기억할 겁니다. 이제, 토지 효용을 증진하거나 기반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환지 방식이라는 거고,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럼 무슨 방식을 하기가 곤란하겠어요? 수용 방식. 수용하면 보상금 줘야 되니까. 그럴 때도 그때는 목적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환지 방식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혼용 방식은 뭐예요? 섞어 쓰는 거예요.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환지와 수용이 적용되는 것이 딱 뭐 도로라든가 강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분할 혼용. 막 뒤섞여 있으면요. 말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혼용이에요? 미분할 혼용이지 뭐 이제. 그래서 읽어마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물어본 게 있었어요. 아주 쉬운 건데.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하는 말 읽으면 되고, 계획적, 체계적인 토지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 필요한 경우에 또는 공공시설 정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 뒤에는 뭐 토지의 교환, 분합 이런 것들은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2번에 지가가 다른 지역,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 이때도 환지 방식 할 수가 있다. 분할 혼용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 비분할 혼용은 분할하지 않고 수용, 환지 방식을 섞어서 뒤죽박죽 막 뒤섞여 있는 거,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 것이 미분할 혼용. 그렇습니다. 이제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올해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엔 절대 답으로 안 나와. 지문에 나오더라도 절대 답이 아니에요. 내가 한 시험 계획을 한 7년 정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5년 이후부터 한 번씩 읽으면 돼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볼 때까지는. 근데 수용 환지는 여전히 봐야 돼요. 쉬운 건데. 물론 또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한번 읽으면 알 수 있는 거고. 시험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1, 2번에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귿에 보시면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 하는 말이 있는데요. 환지 방식. 자. 여기에서 사업 시행 방식 하는 게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은 무슨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이 있고 또 혼용 방식이 있었죠? 혼용 방식. 그럼 이제 이거는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말하는 거고요. 전부 환지는 전부 환지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전부 수용하는 거고. 환지 사업할 때는요, 이 환지가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를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동의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국토개발에서 한번 공부했었는데, 이 토지를 빨간색으로 쓰면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쓸까? 요거를 A가 가지고 있고, 여기를 B와 C가 가지고 있고, 여기를 1, 2,
3, 4가 가지고 있어요. 나눠진 것들은 다 똑같다고 그냥 할게요. 여기에서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 전에 개발 계획은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거예요.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권자. 앞으로 지정권자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자도 얘가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실시계획도 얘네들이 하면 얘네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아닌 자들이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받아야 되고 얘네들한테.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도 얘네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얘들이 세울 수 있는데, 세울 때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저 지역에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A, B, C,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수용은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공적으로 집단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거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환지는요, 이 땅을 저렇게 해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누가? 땅 주인끼리. 근데 자기들 싫다는데 강제로 니네 땅 이렇게 나눠서 가져. 할 수 없어요. 하고자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100% 동의는 어려워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100% 동의 안 해도 돼요. 머릿수 얼마예요? 2분의 1. 면적 얼마예요? 3. 이걸 거꾸로 하면 좀 읽기가 쉬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고 찬성한 사람이 가진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읽기가 쉬운데, 우리 법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정비법에 가면 이거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를 다 똑같이 이렇게 통일시켜주면 되는데, 도시개발법 만드는 사람, 정비법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면적 얼마 이상? 3분의 1.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1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남양주시라고 할게요. 남양주시는 대도시죠. 대도시 맞죠? 인구 50만 이상이죠? 그럴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남양주시장이 정한다? 경기도지사가 정한다? 남양주시장. 물론 국가계획관리되면 국장이 정하지만요. 남양주시장이 정합니다. 남양주시장이 도시개발계획도 수립해요. 수립할 때 여기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1. 그것이, 자, A, B, C 동의만 받았어요. 그럼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 B, C 동의 받았으면 1, 2, 3, 4가 반대했을 때 면적은 3분의 2가 되지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1, 2, 3, 4의 동의만 받았다. 그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됐지만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1, 한 명 정도 꽂혔어요. 그러면 면적 3분의 2 이상도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도 됐다. 면적 3분의 2 이상과 하는 말의 의미예요. 또는이 아닙니다. 과 그래야 돼요. 또는 및, 시험에도 과, 및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또는이 아니라는 거. 이제 혼용 방식 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여기에 그 동의 요건 바로 적용돼요. 환지가 적용되는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 도시개발 계획 수립할 때 요건입니다. 다만 사업을, 여기 사업 신자는 얘네들이 할 수 있어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얘가 일 시킨 애들 있죠? 누구예요? 공공기관. 성이 뭐죠? 국잖아. 한국이 나왔으니까 성이 한국이에요. 돌림자가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택공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만드는 자식이 있는데 성은 좀 다르지만 알고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부모예요. 여기는 한국 뭐였죠?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지자체가 만든 게 있죠. 무슨 공사? 이거는 지방공사. 국지공출방 그럴까요? 국지공출방 하는 것은 뭐예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업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민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조합.
간단히 말씀드려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말하겠지만 관련해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무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을 만들면 얘는요, 민법에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민법엔 조합도 있고 법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얘를 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이름은 겉보기에는 조합인데 민법엔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등기 능력이라든가 계약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제 법인격의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게 법인이에요. 자,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조합은 뭐다? 법인이다. 법인. 주택법은 아니에요. 주택법 아닌데 거기서 안 물어봐요. 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만 물어봐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는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성격은 뭐다?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민법에도 조합 규정이 있고 법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공법에서 조합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민법에서 갖다 쓰는데 민법에 있는 조합을 갖다 써야 돼요. 민법에 있는 법인을 갖다 써야 돼요. 법인을 갖다 쓰는 거예요. 법인 규정을.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 해요. 자, 다시 우리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조합하는 말 있지만 걔는 뭐다? 성격이? 법인입니다. 법인이 되면 이제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져요. 대외적으로.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구성원들, 토지 소유자 각각이 다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사업을 안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하겠어요? 사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무슨 책임을 질 일이 생겼대요. 100억을. 그런데 이 사람은 이익이 적겠죠. 토지가 좁으니까. 이 사람 이익이 많죠. 근데 이 사람 재산이 10억이고 이 사람 재산이 1000억이래요. 예금 재산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 책임을 다 져야 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규약을 정해서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만드는 제도가 이제 법인을 만드는 거죠. 이제 회사도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도 법인이죠. 그럼 이제 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익을 얻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죠. 이제. 그래서 자, 환지 방식은 다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이게 공공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뭘 만들 수 있다?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조합을 만들면은 이제 이것이 대외적으로 권리 의무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책임집니다 하는 것을 알려야 돼. 외부에 알려야 되는데 산에 올라서 떠드는 게 아니고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조합은 실질적인 가치가 법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것도 종종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합은 인가를 받아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인가만 받으면 자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조합 설립하려면 여기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가 받으면 나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알리는 절차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법인이라고 알면 이것도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이전법인이라고 있어요. 지방이전법인. 앞에는 생략이 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는 과밀억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이요. 성장관리권이요. 자연보전권이요. 이런 게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의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겠대요. 여기에 서울 수도권에 공장이나 회사, 본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이 한 5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만약에 충청도로 이전한다. 경상도로 이전한다. 이럴 때, 그 지역의 이 도시개발, 여기를 이제 여기에 있는 지방이, 여기로 공장을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곳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지방이전 법인. 대학도 할 수 있어요. 대학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하면,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또는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자들도 사업할 수 있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나왔을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건들이 우리는 대통령령에 있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합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여기 토지 소유자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하는 건 이제 짐작은 하라는 겁니다. 자, 사업 시행자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또 누가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는 무엇인가 할 때 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보증 없어도 돼요. 약속 지킬 거거든.
얘네들은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지방이전 법인 얘네들은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이제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중에 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저기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시행자 둘만 꼽아라. 그럼 누구야?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럼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업을 저렇게 했더니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자체는 좀 이익이겠죠. 그 100억짜리를 120억 만들었어. 근데 경비가 50억 들었어. 이거 손해 볼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최소한의 손해는 안 보게 해줘요. 감가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는. 그리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한다면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 자주 물어보니까 공부하는 거죠. 나중에 또 할 거고. 국가나 지자체만 딱 면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공공시행자가 같이 면제가 보통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만 면제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까먹어도 돼요. 자꾸 할 겁니다. 까먹어도 된다 자꾸 하면 안 돼. 또 자꾸 까먹는데 그럼 또 일부러. 네 아니고 그렇게 잊어먹어도 부담 갖지 말라는 거면 잊어먹게 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토지를 수용을 하면 토지 매수대금 여기 원래는 매수한 다음에 안 되면 강제 수용하는 거거든요.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돈을 안 주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 이 채권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조성된 토지로 갚는다 해서 토지 상환 채권 그래요. 토지로 줘요. 그러면 이제 사업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다 주고 매수대금 다 주면 사업 경기가 빈약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나중에 토지로 갚을게요 하는 게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 상환은 갚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뭐예요? 토지로 갚겠다. 매수대금을. 여기는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땅값이 10억인데 10억을 이제 물론 10억 전부 땅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집단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환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으로 갚게 5억은 주고 5억은 여기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팔아먹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는 보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나중에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공공은 보증이 있다 없다? 없고 여기는 이거 법 자체가 보증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도망가면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얘가 도망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형지라는 게 있어요. 원형지는 이렇게 잘 정비 정돈해서 조성 공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에 땅을 네가 알아서 개발해라. 구획 같은 거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이게 무슨지? 원형지. 원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원형지예요. 원형지.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데 원형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일정한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원형지. 이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이걸 바로 팔아먹으면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전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너 전매 못해. 그랬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건 나중에 봐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장 얼마까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원형지를 공급받았다. 이럴 때는 이런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바로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원형지. 그리고 이렇게 원형지가 됐던 조성된 토지가 됐던 공급을 하면서 매수대금 받아야 되,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돈을 미리 갖다 땡겨 쓰는 돈이 있어요. 선수금. 선수금. 먼저 선자 받을 숫자. 그러니까 미리 받아 쓰는 거 선수금. 민간이 선수금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보증 받아야 돼요. 보증서 제출해야 돼요. 돈만 받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공공은 안 받는다. 자, 공공민간 이제 정리하지 말고 국가 지자체만 볼게요. 국가 지자체만 딱 둘만 면제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한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저 앞에서. 여기서 또 뭐다? 매각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이제 두 가지 나와야지.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의. 무슨 방식 할 때 동의 받아야 돼요?
환지 방식 할 때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숫자 같은 건 지금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꾸 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전체 이해를, 강의를 안 듣고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숫자를 틀린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해드려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근데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이해 못해서 틀렸다. 그것은 내가 노력을 안 한 거니까. 숫자를 틀리는 건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거 보면서 원형지 매각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디귿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그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106페이지에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얻는다는 말도 받는다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는 얻는다 해놨네. 환지 방식으로 이제 입문서는 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문서 자체는 이제 옛날에 있어 그 세밀한 것들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했는데 원래는 수용 방식이었는데 환지로 변경한대요. 그때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이익을 반사함 할지 말지. 근데 경미한 변경은 지휘한다는 게 있고, 그건 뭐 나올 때 나중에 또 해당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번 뭐 이제 공부하면서 뭐 한 1월달, 3월달 되면은 무슨 말이니까 금방 바로 알 거예요, 이제 그 구절을.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행자가 누가 되는가 밑에 게출한 거 돼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뭐 각 곳곳에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한국 무슨 공사다 이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한국 무슨 공사. 물론 이제 주택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만 딱 나올 거고, 농지법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얘만 딱 나오겠지만 다른 데서는 굉장히 다양한 한국공사가 나올 수 있고,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지방공사, 얘네들이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 그럼 공공시행자 얘네들은 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얘네들 안 받아요. 자, 민간 시행자. 1.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괄호하는 건 절대 보지 마시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작은 글씨 보지 마시고, 2번은 뭐예요? 조합. 이것만 체크해야 돼요. 나중에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설립하는 걸 알게 되니까. 자, 조합. 자, 3, 4, 5, 6은 줄 긋지 마시고. 3번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얘를 또 뭐 할 수 있다? 수도권 위의 도시개발 구역에서 공장이나 대학을 이전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 5번에 뭐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히 5번, 4, 5, 6 같은 것들을 그냥 지문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물어본다면 대통령령이 있는 것까지 물어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볼 거 없고, 이렇게 토지 소유자 아닌 자들도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있을 수는 있다 아시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하는 거. 여기에 있는 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자들이 다른 그런 주체하고 공동 출자해서 법인 만들 수 있죠. 그럼 그래도 이제 사업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할 건데, 얘네들 한번 들어봐 보시고, 얘네들이 그 회사에 50%를 추가해서 출자하면 그 회사는 얘하고 같다 하게 돼요. 50초라고 할 거 나중에 50초. 50초는 뭐예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지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결권 행사할 때 누구의 의사가 존중이 되겠어요? 얘네가 결정하는 대로 되겠죠? 50초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믿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0초는 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나올 수 있고 주택법에 나올 수 있어요. 자, 50초 그러면 걔는 공공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우리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 했어요. 도시개발 조합.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도 있다 그랬죠?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려면요, 그냥 우리가 몰래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뭐 개모임 같은 게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규칙 만들어서 조합 만들면 돼요. 대외적인 영향력도 없잖아요.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조합원 개모임에서 식당을 가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 밥 먹으면 우리들이 모아가지고 돈 내는 거예요. 그냥 규칙대로. 개모임에서 뭐 그 무슨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있는 조합은 뭐라고 했지 아까? 법인이라고 했죠? 법인이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면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 조합은 그냥 시행자의 일부입니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그 중에 7명 이상이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나서야 돼요. 거기. 7명 이상이 나서서 여기는 토지 면적, 전체 토지 면적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성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 요건 똑같아요. 숫자가. 다행히 똑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 동의 받으면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서류 첨부해서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7명이 나서서 이제 인가를 신청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법적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으면 바로 조합이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완청에 가서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조합이 책임을 지게 돼, 이제. 조합이. 근데 조합을 안 만들면 그냥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도시개발 구역의 그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설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가 받아야 돼요. 다시 내가 7시까지 돌아올게요. 부모에게 허가를 받고 승낙을 받고 외출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변경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 받아야 되죠? 승낙 받았으니까 7시까지 올게요. 내가 9시까지 가고 싶어요. 그럼 9시까지 갈게요 하고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고 승낙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경미한 변경이다. 7시 1초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승낙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축하거나 뭐 6시까지 들어간다라든가 이게 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조합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세 번째 줄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역시 뭘 해야 돼요?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구역의 위치가 바뀐다라든가 인구 수용이 뭐 5,000명 수용하기로 했는데 10,000명 수용한다라든가 이렇게 내용이 바뀔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이니까 뭐 그 내용은 아니겠네요. 조합원들의 뭐 구성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그냥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만 하면 돼요. 거기 뭐 참고 삼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 뭐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 이런 것들 있습니다.
다시 뭔가 우리 이제 공부에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용어는 여러분들 구별을 꼭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허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변경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허가, 인가,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중지한다, 폐지한다 할 때도 역시 허가, 인가,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경미한 변경을 한다 할 때는 뭐 신고만 하거나 신고조차도 없이 통보라든가 하는 경미한 절차, 이러한 절차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받으면 변경할 때 이거 받아야 되고. 근데 경미한 변경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이거는 어디나 다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몇 개 나왔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경미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작년에는 5%보다 작은 것은 보통은 경미하고 20%보다 큰 것은 보통은 중대하다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딱 마침 25%가 나와가지고 이 답으로 처리됐어요. 다행히 이걸 기억한, 공부를 다 한 사람은 오히려 못 찾는데 이것만 기억한 사람은 거의 찾았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뭐 이렇게 운이 좋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건 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렇게 숫자 외우는 것들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제가 올해도 뭐 역시 5, 20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딘지 몰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도로 설치 계획인데 이것이 면적의 5%, 10%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막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시점과 종점이 바뀐다. 경미하다, 중대하다. 중대하죠.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 들으면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바뀐대요. 이런 것도 중대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시작한대요.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나한테 권리관계 중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건 몇 개 할 거예요. 참고서 나오든 안 나오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퍼센트 같은 거, 면적은요, 숫자는 그건 쉬운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매년 나오는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건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정리해야 돼요. 이 경미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취지만 일단 알아주시고, 자.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분명히. 자, 다시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받아야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해도 된다. 자, 설립 등기했죠? 맨 밑에 줄 설립 등기. 뭐 해야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은 뭐기 때문에? 맨 밑에 줄에 있네요. 조합은 법인이에요. 법인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법인이다. 법인, 법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줄여서 법인 그런 거예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리고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게 원칙.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평등한 의결권. 여러분이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에 10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 몇 개? 1개. 평등한 의결권 그랬잖아요, 지금. 평등하다고. 여러분이 토지를 여기에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 몇 개? 1개잖아요. 그러니까 10필지나 10만이나 똑같은 건데 면적도 따져봐야 되니까 어쨌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긴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도 있고 의결권을 여러 개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안 물어봐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누가 조합원이 돼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 가면 건축물이 필수예요. 정비법은 건축물을 정비하는 게 정비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물 수요자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데.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부수인 것이고 뭐가 주인공이에요?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양관의 4번 임원 보면요. 임원은 조합장이 있고요. 조합장은 한 명이겠죠. 그리고 이사, 감사 하는 말이 나와요.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 선임은 이제 총회에서 한다.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직무 물어보면 딱 한 가지인데 여기 나온 건 두 가지가 있네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상식이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너무 당연하죠? 다음 페이지.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나누어서 담당해서 집행을 합니다. 분장한다. 이런 것도 상식이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나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하죠. 감사한다. 요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나와도 뭐 답이 아니고요. 리얼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조합장으로서의 그런, 만약에 회사를 하나, 건설회사 운영한다고 칠까요? 도시개발 사업하다면 와서 형질병정 사업 같은 건설회사 맡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건설회사 사장이래요. 대표예요. 그러면서 조합도 대표하고 자기 회사도 대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합의 재산을 자기 회사 유리하게 너무 부당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사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물어볼 수 있고, 이 조합 임원들은 아주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하면 안 됩니다. 겸직 안 돼요. 임원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너무나 독재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직원도 하면 안 돼요. 임원, 직원 다 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니을, 미음 이건 이제 시험에서 답이 될 수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은 뭐 답이 아니고요. 너무 쉬운 것들. 조합원이 누구였어요 아까? 토지 소유자죠?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뭐 한 1000명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회의를 하려면 총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회에서 보통은 이제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의결 정족수 같은 게. 그런데 거기 501명이 출석을 해야 돼요. 1000명이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경미한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줄 수가 있어요. 대의원회. 조합원이 몇 명이서 할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숫자 안 해도 돼요. 몇 명이서 할 때? 50명 이상 할 때. 이런 숫자 지금 외워야 헷갈리기만 하고요. 나중에 또 정리해드릴게요. 안 헷갈리게. 50명 이상 할 때는 대의원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대의원회가 총회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데, 총회가 하는 일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대의원회가 못해요. 지금은 임원 선임 같은 것들.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 네모에 보시면 대의원회는 50명이 할 때 그 50명만 체크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네모 안에 보면 정관 변경,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합 임원 선임만 보겠습니다. 조합 임원 대의원회가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대의원회는 50명 이상 할 때 둘 수가 있는데, 총회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총회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는 대의원회가 못하는 것도 있다.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취지를 알고 또 하나 꼼꼼히 외우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서 언제쯤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109페이지 아래쪽에 파란색 번호 3번 밑에 있죠?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근원은 개발 계획입니다. 저 앞에서 정해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뒤는 줄긋지 말고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언제 시작해서 준공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요, 지멋대로 공사하면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도시개발 계획에서 여기에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시계획으로 엉터리로 하면 안 되니까 인가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장은 인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자기가 처음부터 저거 다 했죠. 그러니까 인가 안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시험에서 남양시장이 안 나오고 이제 경기도지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인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대도시장까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 물론 대도시장도 언급은 가능하지만 시도지사 여기 정도까지 말할 가능성이 있죠. 다음 페이지.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파란색 번호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고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업 시행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 시행자 지방공사까지를 여기다 쓸까? 공공시행자죠? 이 공공시행자가 수용하는 것과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는 토지를 이제 수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공공시행자는 그냥 수용해서 사업하면 돼요. 근데 민간시행자는 또 여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소유, 여기서 동의하는 것이 표현이 좀 다른데 그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구조만 보시면 돼요. 숫자 구조. 자, 환지 방식 계획을 세울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랬어요.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했어요. 수용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했습니다. 똑같아요. 다 구조가. 표현은 다르지만. 네, 여기에서 수용에서는 다 그런 게, 수용에서는 누가? 공공시행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도시군계획서 여기 관리계획에는 용기지도가 있는데, 여기는 기반 시설 설치하기로 관리계획으로 정해주면 그것을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요. 이거를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는데,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하는 데서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는 민간 시행자 이렇게 안 나오고 그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지방공사 이 동의받아라 해서 틀리게 나온다. 그래서요. 근데 이 숫자는 여기서는 그래서 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틀리게 나오니까. 지방공사가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숫자가 옳았던 틀렸던 틀린 말이에요. 숫자가 옳건 그러던.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본 이유가 여기가 똑같아요. 숫자가.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동의받으라.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토지에,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3분의 2 소유하고 토지 소유 종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 유형이 지방공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역시. 근데 여기는 이 숫자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이 숫자 몰라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읽은 이유가 얘하고 숫자가 똑같거든. 그리고 여기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요건이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받으면 나중에 수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도 남의 땅을 뺏으려면 민간은 3분의 1은 가지고서 나머지 부족한 3분의 1만 뺏어가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취지잖아요. 여기도 남의 땅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2 절대 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모자란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뺏어와서 사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제 들으면서 자꾸 이해를 하면 좋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숫자는 알았잖아요. 여기 또 알았죠? 이렇게 하는데, 하는 곳에서만 여기 외우고 교과서 한 5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외우고 7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숫자가 같은 숫자니 다른 숫자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칠판에 살 때 자꾸 머릿속으로 보시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책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분의 2, 2분의 1 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럼 10분 쉬었다가 토의 상한